자, 정말 중2 이과 문법 바로 보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내신 대비하기 전에 투부정사 확실히 훈련하기 참 잘했죠. 1과에서도 투부정사 나오는데 2과에서 또 나와. 자, 엄밀히 말하면 1과에서 배웠던 투부정사의 그 형용사적 문법의 어떤 확장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장 버전으로서 그러니까 의문사를 명사처럼 생각한다면, 자, 그러면 투부정사가 뒤에서 의문사를 명사라고 보라고 했으니까 명사 친구인 형용사로 쓰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법은 의문사 투부정사인데, 요거는 정규 수업 때도 했고 일단 기본적으로 클리닉 때도 제가 간접적으로 간단하게 다뤘던 바가 있으니까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을 쓸 때 제가 1과에서 뭐라 그랬죠? 기본적으로 투부정사가 갖는 그 의미가, 시간 정보가 미래라 그랬죠. 미래. 그러니까 미래지향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 미래지향적 의미. 그래서 뭐뭐 할, 뭐뭐 일, 이런 식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행위나 동작 같은 걸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what to do라고 하면 무엇을 할지라고 해야지, 무엇을 했는지, 했던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 how to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지, when to 부정사도 언제 할지, 이런 식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하면 돼? Can you tell me how to get there? 하면 뭐라고? 나한테 얘기해 주실래요? 어떻게 거기로 갈 수 있는지. 아직 가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게 될 텐데 그 방향과 그 다음에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해석하면 되고, 자, 무엇보다 의문사 자체를 제가 뭐로 보라 그랬어요? 하나의 명사 역할이라고 했죠. 명사 역할. 자, 명사는 어디 들어간다 그랬어? 문장 내에 쏙 들어간다 그랬지. 쏙. 주어, 목적어, 보어.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다. 자, 근데 다만 y 같은 경우는 이 구문으로 쓸 수 없다. 야, 얘들아, 왜 y는 못 써? 왜 y는 못 쓸까? 얘들아, y는 이유잖아, 이유. 이유를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 이유라는 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따른 이유잖아요. 이유라는 건 애초에 뭐일 수밖에 없어요? 과거지향적 의미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 건데, 아직 어떤 걸 하지도 않았는데 그거에 대한 미래지향적 이유를 나타낸다? 쌤, 근데 우리 미래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조건문을 써야죠. if를 쓰셨어야죠. if 뭐뭐라면. 알겠죠?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y는 의문사적으로 봤을 때 투부정사와 의미가 호응하지 않으므로 육하원칙에 쓰는 우리가 소위 의문사 중에 유일하게 사용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아, 투부정사 우리 클리닉 때도 계속 얘기했던 거 있어. 투부정사는 쌤이 늘 얘기했지, 혁신적인 개꿀 표현이라고. 그래서 너네 이거 1과 투부정사 형사적 용법에서도 얘기했는데, 투부정사 쓰면 편한 게 있어요. 왜요? 수식을 받는 명사가 이 투부정사의 목적어야. 그럼 목적어로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투부정사를 쓰면 문장을 간결하고 심플하게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의 기능에 따라서 아, 원래는 이렇게 절로써 쓴 거를, 그죠? 절로써 쓴 걸 투부정사구로 축약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이제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만약에 서술형으로 특히 나온다. 자, 의문사 주어 플러스 should나 can 동사 원형으로 바꿔 쓰는 거. 그러니까 이게 소위 뭐예요? 절로 전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I don't know what to do next, 이걸 볼게요. 자, 미래지향적으로 해석하라 했죠. 나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러면 원래 what to do가 원래 뭡니까? what. 자, 그리고 여기서 주어가 I죠. 그러니까 what I should do.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되는 거죠.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렇게 해석된다는 거잖아, 투부정사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should를 넣어서 should do next, 이런 식으로 절의 형태로 전환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럴 때는 반드시 의문사를 넣고 주어, 그 다음에 조동사, 그에 따른 동사, 원형 순으로 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해석을 해서 적절한 의문사를 거기에 맞춰서 써서 투부정사로 쓸 수 있는 것. 그게 첫 번째 시험 문제 포인트.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문사 투부정사를 주어 플러스 조동사 동사원형의 절의 형태로 전환하고 반대로 절의 형태로 써 있는 걸 투부정사로 축약해서 쓰는 것. 이 두 가지가 의문사 투부정사의 가장 핵심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which랑 what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예전에 간접 의문문이라는 데서 배우는 건데, 자, which랑 what 같은 경우는 저기 의문, 우리 소위 의문, 그러니까 주에 의해서 내가 의문사가 명사라고 했잖아. 그게 엄밀히 문법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의문 대명사예요. 의문 대명사. 그러니까 명사 역할을 하는 거죠, 의문사가. 근데 which랑 what 같은 경우는 의문 형용사로도 쓰여요. 그래서 의문 형용사라고 쓰이면 얘가 무슨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 그러니까 위치면은 어느 것 중에 하나 고른다는 뜻인 거니까 위치는 어느라고 해석하셔도 되고 what은 어떤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형용사형으로 쓰이면 뒤에 뭐가 올 수 있으니까 그거의 수식을 받는 명사, 어떤 길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식받는 명사가 같이 딸려 나올 수도 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택할지 결정할 수 없다라면 I can decide 어떤 길이니까 which road라고 하면 되겠죠. 어느 길. which road to take 이러면 어떤 길을 취해야 될지 택해야 될지 정하지를 못하겠어.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돼? 의문 형용사로 쓰인 이 투부정사 구를 이렇게 절로도 바꿀 수 있어야 돼. which road I should take로 이렇게 바꿀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which랑 what은 의문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으니까 그에 따라 해석은 어느나 어떤으로 해석해서 풀면 된다. 자, 이제 개념은 끝났고요. 자, 웜업 바로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시험 문제 형태는 맥락에 맞춰서 해석해서 의문사를 적절하게 채워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해서 푸셔야겠죠. Please tell me. 제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tell me 같은 게 나오면 의문사가 나오죠. 물어보는 거니까. To use this washing machine. 이 세탁기를 사용한대. 그러면은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맥락상 적절하겠죠. 그다음에 we can decide. 우리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To buy Judy for her birthday. 주디의 생일 파티를 위해서, 생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얼 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뭘 사야 될지 결정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해야겠죠. I don't know. Go for my vacation. 내 방학을 위해, 내 휴가를 위해 어디로 가야 할지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자, 제가 지금 1번부터 3번 해석할 때 다 어떻게 해석했어요?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담아서 해석했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I can decide to eat for lunch today. 오늘 점심으로 먹는데 그러면은 점심은 시간이 이미 정해져 있고 어떻게 점심을 먹는지를 결정하지 못하는 건 이건 좀 사람이 좀 아니지 않을까요? 자, 뭘 먹는지 모르겠다라고 해야 가장 적절하겠지. 자, 이렇게 해석해서 판단하는 거야. Please tell him. 걔한테 얘기해줘. To leave the office. 사무실을 떠나는 게 방법을 물어보기보단 언제 떠날지를 얘기하는 게 좀 더 적절하겠죠. 자, I don't know to get to the city hall. 시청으로 가는 방법을 모른다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how 쓰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푼 거는 반드시 소거하면서 푸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자, 7, 8, 9 보겠습니다. Do you know to use this washing machine? 뭐야, 이건 앞에서 한 거랑 똑같은데? how로 그냥 그대로 쓰면 되죠. 그다음에 could you tell me to find a telephone box? 텔레폰 박스 요즘은 여러분들 한 번도 써본 적 없을 건데 공중전화 박스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겠죠. Where? 자, people need to learn to stop talking. 언제 말을 멈춰야 하는지를 배울 줄 알아야 된다. 배울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석이 되네요. 자, 그러니까 when 쓰면 되죠.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해서 끝내면 됩니다. 자, 그럼 웜업 문제는 다 풀어봤고, 자, 그 뒤부터는 CT 선생님의 지도하에 여러분들이 쭉 훈련을 해보시면 되고, 자, 그럼 넘어가기 전에 투부정사 1과의 형용사적 용법을 엮어서 한번 봅시다. 자,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 쓰인다. 형용사는 누구 친구다? 명사 친구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해주고 기본적인 의미는 미래지향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투부정사가 수식할 때 순서는 뭔가 특히 우리 후치 수식을 받는 thing, one, body 같은 명사들은 형용사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온다. 이거 원리 예전에 제가 아마 정규 수업 때 설명한 적 있을 건데요. 만약에 이 원리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시험 내신 그 강의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좀 시간이 잡아먹으니까 궁금하시면 저한테 개별 질문 하시고요. 나중에 정규 수업 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원리 생략하고 일단 기본적인 핵심 공식처럼 얘기해드리면 다시 thing, one, body 같은 명사는 후치 수식을 한다. 형용사가 형용사가 먼저 오고 투부정사가 와야 된다. 그리고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의 중학교 2학년 영원한 베스트 스테디셀러는 투부정사 왔을 때 뒤에 전치사 쓰냐 마냐 그것만 조심하면 돼. 자, 그럼 내가 항상 어떻게 하라 했어?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앞에서 잡고
통상적으로는 그 동사, 그 절의 주어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의미상의 조 잡아, 그 투부정사 넣어, 그리고 그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애를 목적어 자리에 놔. 그랬을 때 얘랑 목적어가 호응이 자연스러운지 아닌지를 보면 돼. 알겠지? 그렇게 해서 전치사를 적절하게 채워넣는 거. 이거 연습하면 절대 틀릴 일 없다. 자, 그 다음에 의문사 투부정사는 의문사가 의문 대명사로 쓰인 거니까 투부정사가 형용사조용법으로서 수식하는 거니, 그러니 일과랑 동일하게 미래지향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랬을 때 투부정사는 이제 should나 could를 넣은 절의 형태로도 전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which랑 what은 의문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으니 뒤에 명사가 올 수 있음에 유의하자. 자,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우리 이번 중간고사의 마지막 핵심 문법을 배우러 가봅시다. 자, 39쪽 피시면 되고요. 자, as 원급 비교입니다. 자, 우리가 통상 비교라는 걸 한다라고 하면 뭔가 두 개 이상의 이렇게 비교 대상이 같이 있어야겠죠. 자, 그 중에 원급 비교라고 하면 우리 소위 원급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A랑 B라는 비교 대상이 있으면 얘랑 얘가 똑같다라는 뜻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쓰는 게 A, as 쓰고, 이제 여기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오겠죠. 그리고 as B라고 합니다. 자, as는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 정규 수업 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자, as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as는요 부사고요, 뒤에 있는 as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as는 일단 기본적으로 핵심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배우면 이제 뭐 접속사로도 쓰인다, 전치사로도 쓰인다, 그리고 부사로도 쓰인다라고 배울 텐데, 일단 as는 뜻이 뭐냐면 똑같다예요. 알겠죠? 그럼 이거를 부사처럼 하면 얘를 항상 어떻게 해석하면 돼? 똑같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as를 전치사로 쓰면 뭐뭐처럼, 뭐뭐듯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A는 똑같이 형용사나 부사에 B만큼, 그러니까 만큼으로 해석해도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as랑 as 왔을 때 형용사랑 부사, 만약에 형용사가 왔다 그럼 얘는 누구 친구야? 명사 친구인 거고, 부사가 왔다 그럼 얘는 동사 친구인 거지. 그것만 해석해서 형용사가 와야 되는지 부사가 와야 되는지를 찾는 게 이제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때 영원한 베스트 스테디셀러입니다. 엄청 시험에 많이 나오죠. 고등학교 때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어순만 조심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한국어로 해석할 때는 통상적으로 얘 해석하고 이렇게 해석하니까 여러분들이 해석을 되게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as를 계속 똑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뭐뭐만큼, 뭐뭐하게, 뭐뭐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그녀는 똑같이 친절하다. 그만큼. 어때요? 영어 어순대로 딱 편하게 읽을 수 있죠. 그러니까 as 뭐라고요? 예, as 똑같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급 비교는 무조건 뭐가 존재해야 돼? as가 존재해야 돼. 이게 바로 이 비교 표현의 영혼의 단짝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는 똑같이 커요. 그의 아버지만큼. 이 사탕은 똑같이 딱딱해요. 돌만큼. 그래서 한국어로 이쁘게 표현하면 이 사탕은 돌만큼 딱딱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 책은 똑같이 두꺼워요. 저것만큼.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낫은 이제 부정이겠지. 그러니까 부정이니까 이거는 뭘로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확장적으로 보면 비교급으로 볼 수도 있지. 예를 들면 그의 차는 내 것만큼 멋지지 않다라는 건 결국 뭐예요? 내 차가 제 거보단 그래도 더 이뻐, 멋져,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한국어도 이거 봐보. 너의 방은 내 방만큼 크지 않아. 그러니까 같지 않다라는 건데 그만큼 내 방이 그래도 너 거보단 더 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 비교급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결국 뭐일 수 있어? Your room. 그러니까 my room is bigger than yours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지, 그치? 비교급으로 전환할 수도 있어야 되니 한번 이것도 써볼게요. 그러니까 my room is bigger than yours. 이러면 이렇게 문제를 내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얘를 열로 돌려서 얘를 다시 이렇게 소유격 대명사, 소유대명사로 바꿀 수 있는지도 물어보는 깨알 같은 문제가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급으로도 자유자재로 전환할 수 있어야 되고, 자, not as에서 as 대신 뭐를 쓸 수도 있다. so는 그리 크지 않다. 그다지. 그러니까 so가 여기서는 그다지란 뜻이야. 그다지.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아 라는 뜻이니까 as만큼 so도 똑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겠지? 그러니까 as를 so로 바꿀 수 있다는 건 뭐 그렇게 어려운 말 아니죠. 그러니까 요거 아까 본 것처럼 your room is not so big as mine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as 원급 비교는 간단해요. 그냥 as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를 써야 되는 형용사냐 부사냐 그것만 잘 구분하면 되고 그리고 as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 똑같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니까 as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는 뜻이에요. 자, 반대말을 써보래요. 자, high는 뭐로 하면 돼요? low라고 하면 되죠. 영은 old라고 하면 되고요. small은 big, cheap은 expensive. 그러니까 이런 거 자유자재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반대로 뒤집어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제 hot은 뭐 cool 써도 되고, wet은 dry, good은 bad, fast는 slow, heavy는 light, easy는 hard 쓰면 되겠죠. 자, his 자, 원급 비교를 써서 하래. 자, 그러면은 his brother in soccer. 뭐야? 그는 축구에 있어서 그의 형만큼 잘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뭐라 하면 돼요? He is as good as his brother in soccer. 자, 여러분 또 귀찮다고 대충 하면 혼나. 꼭 나랑 같이 따라와. 자, 얘도 your sofa 자동사 B에 보어 역할 하지? 그러니까 보어엔 형용사 들어가지?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 쓰면 되겠네. Your sofa is as comfortable as Diane's. 소파는 굳이 안 써도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마침표 끊고 Emma plays the guitar.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는 동사가 그대로 나왔고 well은 부사죠. 그러니까 이 부사 쓰면 되죠. as well as Nancy does 라고 하면 되지. My computer is 자, 이건 형용사지. 똑같이 빠르다. as fast as the newer model. 더 최신의 모델들만큼 아직 여전히 빠르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 별로 안 어렵죠. 그러니까 어순만 잘 챙기면 돼요. 자, 이거 형용사지 big. 그러니까 이것도 this hotel room is as big as my apartment.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as에서 원급은 그냥 간단해. 형용사 부사 해석해서 제대로 넣고 어순만 잘 갖춰서 as 형용사 부사 as 잘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원급 비교의 부정문도 봤지? 똑같이 뭐뭐 한 건 아니다. not as 형용사 부사 as. 그때 as는 so로 바꿀 수도 있고 앞에 as를 바꿔야 돼. 앞에 as가 부사니까. 앞에 as 바꾸는 거야. 뒤에 as 바꾸면 안 돼. 뒤에 as는 전치사야. 그리고 그 원급 비교 부정문은 뭐로도 이해할 수 있다? 비교급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단어 반대말도 이렇게 자유자재로 다 돌려서 써볼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SS는 그래서 그만큼 손이 많이 익어야 돼요. 서술형 나왔을 때 파괴력을 지닐 수 있으니 CT 선생님의 지도하에 최선을 다해서 훈련 받으시기 바라고 숙제도 성실히 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자, 궁금한 게 있거나 하면은 CT 선생님한테 일단 1차적으로 질문하시면 되고 그래도 아직 해소가 안 되거나 여전히 어렵다라고 하면 다음 때 제가 첨삭해주는 수업 때 마저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1과 2과 문법이 전부 다 끝났으니 이제 전체적인 중간고사에 대한 대비는 다 이제 어느 정도 갖춰졌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열심히 문제 풀고 훈련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 열심히 해서 문법에서 절대 틀리지 않는 탄탄한 모습으로 우리 중간고사 잘 마무리합시다. 제가 착각하고 대화문을 까먹고 생략할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바로 더 이어서 이과 대화문도 보고 가야죠. 자, 이번 대화문은 상기시켜주는 거. 상기라는 건 이제 다시 떠오르게 한다는 뜻이고요. 금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죠. 자, 그럼 하나씩 보죠. 자, 바로 오아시스 얼른 펴서 31쪽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왼쪽에 보면 Mom, can I buy some apple juice? 자, 이렇게 허락을 구하고 여기서 can은 허가를 구할 때 우리 이거 조동사에서 배웠죠? 여기서는 가능이 아니라 허가를 구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may로 바꿔도 크게 의미상으로 차이는 없겠지. 그지? Can I buy some apple juice? 하니까 엄마가 Sure, Chris. Don't forget to. 자, 여기
자, 이거 문법 나오겠다. 얘들아, 이거 우리 동명사 투부정사에서 배운 거지? 여기다가 체킹이라고 하면 말이 이상해지죠? 자, 투부정사는 저 문법에서 배웠지? 미래지향적 의미라고. 그러면은 check the food label. food label이 너네 소위 그 콩글리시 발음은 라벨지야, 라벨지. 뭔가 음식 성분이나 이런 거 표시되어 있는 그 스티커 같은 거 있지? 그걸 레이블이라고 하는데 그 food label을 확인하는 걸 잊지 마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직 우리 음식 안 샀잖아요. 음식을 안 샀으니까 앞으로 할 걸 까먹지 말라고 해야 되니까 투부정사 써야 돼. 만약에 체킹이라고 해버리면 무슨 대참사야? 이미 물건을 살 때 확인을 한 걸 까먹었다는 뜻이 돼. 그러니까 요거 조심해야겠지, 문법. 투부정사 우리 배웠으니까. 자, the food label? Yeah, too much sugar is not good for you. 지나치게 많은 설탕은 너한테 좋지 않아. Okay, I will check. 자, 저기 조심해. 그리고 can 허가니까 may로 바꿀 수 있다는 거랑. Dad, I'm leaving. You need to wear this, Julie. There is a lot of fine dust. 자, fine dust가 여기서 주어져. 자, fine은 자, a lot of는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 둘 다 쓸 수 있지.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굳이 바꾼다라고 하면 위에서 썼던 much랑 똑같이 much로 쓸 수 있겠지. fine dust 먼지는 셀 수 없는 존재니까. 자, fine은 미세한이란 뜻이라서 fine dust는 미세먼지죠. 오늘도 심한 이 미세먼지. 자, in the air today. 오늘 미세먼지가 되게 많아. Oh, I didn't know that. It'll be bad for your health. So don't forget to wear this mask. 여기다 wearing 쓰면 안 되겠죠? 이것도 이제 그냥 별표만 할게요. wearing 쓰면 이미 썼는데 까먹었다는 뜻이 되니까. Alright, thank you 라고 하면서 끝납니다. 자, 여러분 백마중 2학년 이번 2과 대화문 개 중요합니다. 어법이랑 섞였죠? 그러니까 너네 이제 에이 뭐 대화문은 뭐 쉬우니까 하고 까불다가 골로 가는 거야. 혼난다. 복습해라. 자, 여기는 다 예시문이니까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33쪽 Listen and Speak to 피겠습니다. Hi Amy, what's up? 자, 인사죠? I'm here to buy a shirt. What about you? 너는 왜 왔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I have a lunch meeting in this shopping center. Oh, I should go now. I'm late. Okay, but you'd better not. 자, you'd better not. 우리 you'd better 배웠죠? 저기 조동사에서 뭐뭐 하는 게 차라리 뭐뭐 하는 게 낫겠다. 뭐뭐 하는 게 좋아라고 이렇게 조언하고 충고할 때 쓰는 거지. 근데 특히 you'd better 하고 not의 위치를 조심해야겠죠. you'd not better가 아니라 you'd better not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조동사는 not을 뒤에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you'd better 자체를 조동사로 인식하시면 돼요. 조동사처럼 인식한다면 그러면 요거는 동사 원형 써야겠죠? 요거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배웠던 거니까 기억하실 거라 믿습니다. The sign says the floor is wet. 동사가 지금 두 개나 쓰였어요. 그 이유는 여기에 접속사 대시 생략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바닥이 미끄럽다는 표시야. 조심해. I didn't see it. Thanks. 라고 하면서 끝납니다. 자, 역시 이 대화문조차도 중요하겠습니다. What does the sign mean? 자, 그 표지판이 뭔 의미니? It means that. 자, 요거는 mean은 뭐뭐를 의미하다라는 타동사예요. 그러니까 접속사 대시 여기는 생략되지 않고 쓰인 거고요. 그리고 얘는 저 위에 문장과 마찬가지로 생략할 수도 있다. 됐지? You'd better not look at your smartphone while you are walking. 그러니까 이거 should not으로 바꿔도 되고요. 그죠? 아니면 must not 같은 걸로 써도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너는 스마트폰을 보면 안 돼.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란 뜻이죠. 너가 걷고 있는 동안에. That's interesting, but why? You can bump into. 너네 범퍼카 유딩 초딩 때 타봤지? 범프 부딪히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부딪히면서 확 우연히 만난다는 뜻이야. bump into 우연히 만나다. 그래서 you can bump into people. 사람이 이렇게 우연히 만나서 부딪힐 수 있다는 거지. And there are many cars around here. It's so dangerous. 차도 너무 많아. 그러니 위험해. Now I see. 오케이, 이제 알겠어. 라고 하면서 끝납니다. 자, 마지막 conversation 35쪽으로 넘어옵니다. I was having a good time with my family last night. Suddenly, everything started to shake. 갑자기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I couldn't stand still. 자, still은 여기서 여기 부사로 쓰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만히란 뜻이에요. 가만히. 여전히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 서 있지를 못했었다. 할 수 없었다. And almost fell down. 그리고 거의 넘어질 뻔했다. 거의 넘어질 뻔한 거지 넘어지진 않았어요. 혹시 낚시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Dad shouted, "Get under the table. Don't forget to protect your head."
너의 머리를 보호하는 걸 잊지 마라. 자, 이것도 투부정사 써야겠죠? Luckily, the shaking soon stopped. It was a scary experience. 자, 지진 난 상황을 묘사하는 거죠. 지진 진짜 무섭습니다. 저는 리히터 7.6짜리를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재난이거든요, 지진이. 그래서 어쨌든 그냥 글로만 봐도 무섭네요. 그러니까 그 지진 난 상황에서 이 일들을 묘사한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해석만 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36쪽 B. 자, 마지막입니다. I told you a few safety rules for earthquakes today. 오늘, 그러니까 이 위에서 저 지진 있었잖아. 그러니까 earthquake 지진이죠. 지진에 있어서의 안전 규칙 몇 가지를 여러분께 얘기해 줬어요. Now let's practice. Are you ready? Yes, everything is shaking. 모든 게 흔들리고 있어요. Don't forget to get under. 자, 이것도 투부정사. 그러니까 forget 투부정사 아주 오질나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상기시키는 거야. 상기시키는 표현으로 투부정사 같이 문법이 엮인 거예요. Under the desk and protect. 그러니까 요거는 엄밀히 문법적으로 보면 투부정사 1, 투부정사 2가 돼서 여기 2는 생략이 된 거죠. Protect your body first. 그래서 여러분 지진 나면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도망가시면 큰일 나요. 도망가면 그냥 맞아 죽어요.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바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 그것만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바로 책상 아래 내려가서 너희 몸을 보호하세요. It's so scary. You're doing fine, Jiho. Hold on to the leg of the desk. 저기 책상 다리 잡으라는 거죠. Oh, the shaking stopped for now. For now. 지금, 이제란 뜻이죠. 이제 드디어 멈췄어요. Let's get out. Remember, you'd better not use the elevator. 엘리베이터 타시면 그냥 자살행위 그냥 나 뒤지고 싶다 이 얘기예요. 지진 나는데 엘리베이터 타면. 자, use the stairs. 스테어가 계단이란 뜻이죠. 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로 내려가시면 안 돼요. 계단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쌤 어차피 지진 끝났는데 엘리베이터 타도 되지 않아요? 자, 일단 첫째 전기가 끊겼을 거고요. 저기 지진 나면요. 둘째 여진. 저희 지진은 본진보다 여진이 더 무섭습니다. 여진 때문에 이거 탔다가 이제 그냥 큰일 나. 그러니까 무조건 계단으로 내려가야 되고 본진이 멈췄을 때도 잠깐 당분간 한 1분에서 2분은 그대로 유지했다가 질서에 맞춰서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where should we go now? 그럼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You need to find an open area with no buildings. 건물이 하나도 없는 저기 열린 공간으로 가시거나요. 아니면 제일 좋은 건 지하철 있죠? 지하철 특히 3호선 거기 주염역이나 이런 데 있지. 거기가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런 데로 바로 내려가셔야 돼요. Then let's go to the park. 아니면 일산호수공원 최고겠죠. 그러니까 바로 달려가세요. 아시겠죠? 만약에 지진 났다 하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케이. 대화문은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얼른 이제 클리닝룸 넘어가서 문법 훈련 오아시스 훈련 받으세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